네, 윤차관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강연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요. 바로 제가 졸업한 춘천에 있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고등학교에 있는 후배들한테 제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1학년, 2학년들 이렇게 합쳐서 있었는데요. 참 너무 반갑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여러분처럼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저는 바다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기회 참 좋은 얘기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가장 젊음과 우리처럼 기성세대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회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달려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기회가 별로 없죠. 기회를 다 써버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기회가 널려있죠. 아주 뭐 둘러보면은 아래 위로 옆으로 좌우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젊음과 노년의 차이는 기회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찬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어려운 단어 있습니다. opportunity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OP는요, opportunity의 OP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OP, 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P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PORT는 항구죠, 항구입니다. 바로요, 기회라는 영어 단어 opportunity는요, OP가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구를 향해서 배가 항해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의 유럽은요, 지중해가 교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 배가요, 교역을 하려고 그러면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배 뒤에 물건이 실려 있으면 그걸 팔아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죠, 돈을 벌어서요. 뒤에 물고기가 실려 있으면 그거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또 가족 부양하지 않습니까? 항구를 향해서 가야 내가 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 볼 수 있고 또 이 아들 손주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항구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거 어쩌겠어요? 큰일 나죠. 돈 버는 거는 뭐 그다음 문제고, 정말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는 거는 뭐 괜찮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영영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요, 오퍼튜니티는 항구를 향해서 항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무슨 이 엔진이 좋아가지고 막 바람을 또는 뭐 해류를 조류를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가 어떻게 다녔어요? 배 돛담배 아니면 노젓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바람이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제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순풍에 돛 단듯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순항하는 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항구를 향해서 순항, 돛을 몰고 기가 막힌 바람을 받아서 가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오퍼튜니티라고 그러죠. 시적절한 그런 단어가 있죠. 아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풍에 돛단 듯 돛을 팍 올렸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사는 기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바다에서 항구에서 기회가 나왔듯이 우리가 젊은 분들이 저는 바다에서 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찾아지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광산에서도 뭐 열심히 찾아보면 또 겉에 있는 거 찾아보면 또 그 밑에 있는 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기회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무슨 배를 타서 선원이 되라 또는 어부가 되라 하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철학을 해도 인문학을 해도 영어를 배워도 또는 뭐 조선공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환경을 배워도요, 그 분야가, 바다는 종합적인 그런 대상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바다에서 활용해서 찾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IT를 배워도 그거를 양식이나 우리 해운 쪽이나 조선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바다에서 기회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그거를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한정적으로 어부와 어민과 우리가 무슨 뭐 선원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둘 게 아니고 굉장히 나름의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자기 어떤 그런 자질과 전략을 가지고 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한번 바다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있지 않습니까? 콜럼부스가요 처음에 바다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이 30살에 콜럼부스가 포르투갈 왕 후앙 2세에게 신대륙 가서 찾아볼 테니 우리 배하고 좀 인력들 선원들 주세요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포르투갈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했으면 아마 스페인보다 먼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당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스페인의 카스티유 왕국의 이사벨라요.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배를 얻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콜럼부스가 40살 되던 1492년이었죠. 그러니까 청년 30살 청년 콜럼부스가요 40살 돼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바다에서 제대로 잡은 거죠. 저는 그 한 7, 8년 그 기간이 콜럼부스가 바다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바다에서 기회를 잡은 콜럼부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대륙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대항해 시대가 펼쳐졌고요. 전 세계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2024년 어렵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한번 바다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회, 어퍼튜니티를 한번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요 바다에서 기회를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